어머니 약값을 위해 단돈단량에 제 몸을 팔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지주 최참판은 낡은 초가집 수백 채로 가난한 이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머슴. 칠성 쏟아지는 빗속에서 마침내 세상을 뒤집을 기막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쓸모없던 자갈밭이 황금알을 낳는 땅이 되고 탐욕스러운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통쾌한 역전극. 그 기막히고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첩첩산 중 깊은 산골 마을에 칠성이라는 억세고 성실한 청년이 늙고 병든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어. 어찌나 가난했던지 집안에는 쥐 한 마리 파먹을 나달조차 없고 천장에선 비가 새고 구들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어머니마저 원인 모를 몹쓸 병에 걸려 자리에 눕고 말았어. 칠성이는 밤낮 없이 산을 타고 들을 헤매며 약초를 캐어 다려드렸지만 어머니의 병환은 하루가 다르게 깊어만 갔단다. 당장 한의원에 모시고 가서 번듯한 탕약이라도 한 첩 지어 먹여야 숨을 돌리실 텐데 그놈의 돈이 웬수지. 주머니에는 엽전 한 입조차 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칠성이는 피눈물을 삼키며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된단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겠다. 내 목숨을 팔아서라도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 칠성이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동이 트자마자 산을 넘어 한양 도성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그리고 한양에서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악덕 지주 최참판을 찾아가 자신의 몸뚱이를 평생 머슴으로 팔기로 했지. 최참판은 칠성이의 다부진 체격을 훑어보더니 비열한 미소를 띠며 엽전 꾸러미를 바닥에 툭 던졌어. 그게 바로 단돈단량이었단다. 사람 목숨값이 고작 국밥 몇 그릇 사 먹을 단량이라니. 칠성이는 억장이 무너졌지만 어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굴욕을 참고 바닥에 떨어진 돈을 품에 꽉 안았어. 그 차가운 엽전 단량이 칠성이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야. 단량을 움켜쥐고 단숨에 고향 집으로 달려온 칠성이는 곧장 의원을 불러 어머니께 귀한 탕약을 지어 먹였어. 다행히 약 기운이 돌았는지 어머니의 얼굴에 희미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했지. 칠성이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큰절을 올렸어. 어머니, 한양의 큰 장사꾼이 일자리를 준다 하여 당분간 곁을 떠나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약 꼬박꼬박 챙겨 드시고 건강히 계십시오. 돈을 산더미처럼 벌어서 금이 환영하겠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부여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셨어. 평생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하러 가는 줄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먼 길 떠나는 아들의 안위만 걱정하셨던 거야. 칠성이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돌리며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어. 한양 대궐 같은 최참판 댁에 도착한 칠성이를 반긴 것은 끝도 없이 넓은 기와집과 그보다 더 높게 쌓인 고된 노동의 산이었어. 칠성이는 새벽 달기 울기 전부터 일어나 소여물을 쑤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고 똥지개를 져 날라야 했지. 끼니라곤 쉰내가 풀풀 나는 꽁보리밥 덩어리에 실의 깃국이 전부였지만 칠성이는 묵묵히 버텼어. 고향에 계신 어머니가 약을 드시고 기운을 차리실 생각만 하면 손발이 부르트고 어깨가 빠질 것 같은 고통도 끈기로 참아낼 수 있었거든. 게다가 칠성이는 천성이 영리하고 눈썰미가 좋아서 남들이 반나절 걸릴 일을 두세 시간이면 뚝딱 해치우는 재주가 있었어.
그 영특함이 최참판의 눈에 띄는 바람에 칠성이의 인생은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단다. 칠성이가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야. 하루는 최참판이 칠성이를 은밀히 사랑채 깊숙한 곳으로 부르더니 아주 두꺼운 낡은 장부책 한 권과 쇳소리가 요란한 커다란 열쇠 꾸러미를 바닥에 툭 던져 주었어. 내 놈이 일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더구나. 힘도 장사고 눈치도 빠르니 오늘부터는 집안 허들의 실은 집어치우고 매명을 받아 한양성 밖으로 나가거라. 칠성이는 영문도 모른 채 장부를 펼쳐보았어. 거기엔 놀랍게도 한양 도성 외곽과 인근 빈민가에 위치한 허름한 초가집 수백 채의 주소와 세입자 이름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지. 그것이 바로 최참판이 숨겨둔 거대한 부의 진짜 출처이자 피 묻은 돈의 기록이었던 거야. 세상에나 최참판이 조선팔도 제1의 거부가 된 진짜 비결은 넓은 땅에 농사를 짓는 게 아니었어. 흉년이 들어 가난한 백성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헐값에 내놓은 다 쓰러져가는 낡은 집들을 모조리 사재기하는 이른바 조선판. 다주택 싹쓸이였던 거야. 최참판은 그렇게 헐값에 사들인 수백 채의 흉가 같은 초가집에 오갈데 없는 백성들을 몰아넣고 매달 살인적인 고리의 월세를 뜯어내고 있었어. 한 채에서 나오는 돈은 푼돈일지 몰라도 수백 채에서 매달 걷어들이는 엽전은 그야말로 산을 이룰 정도였지. 사람들은 최참판이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줄 알았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는 거대한 거머리나 다름없었던 셈이야. 그날부터 칠성이의 진짜 지옥 같은 업무가 시작되었어. 최참판이 소유한 수백 채의 초가집을 매일같이 돌며 밀린 월세를 독촉해서 걷어오고 무너져가는 집을 수리하는 고된 일이었지. 막상 세를 준 현장에 가보니 상황은 참혹하기 그지없었어. 지붕은 지피 다 썩어서 비가 오면 방구석에 물이 줄줄 새고 구들장은 다 깨져서 한겨울에도 냉골이나 다름없는 흉가 중의 흉가였지. 방바닥에는 곰팡이가 슬고 벽은 허물어져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곳에서 사람들은 짐승처럼 웅크리고 살고 있었어. 칠성이는 그 끔찍한 광경을 보며 탐욕에 눈이 먼 최참판의 잔혹함에 치를 떨 수밖에 없었단다. 아무리 머슴이라지만 사람 할 짓이 아니었지. 제발 며칠만 기한을 주십시오.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월세를 내지 못해 칠성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는 가난한 세입자들의 통곡 소리가 동네를 울렸어. 하지만 칠성이는 주인의 지엄한 명령대로 눈물을 머금고 그들을 매몰차게 집 밖으로 쫓아내야만 했지. 추운 겨울밤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때면 칠성이의 가슴은 천 갈래 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어. 마음 착한 칠성이에게는 무거운 돌짐을 나르고 장작을 패는 뼈 빠지는 육체 노동보다 자신과 처지가 다를 바 없는 가난한 이웃들의 피눈물을 쥐어짜야 하는 이 악당 노릇이 백배 천배는 더 끔찍하고 고통스러웠어. 매일 밤 죄책감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돈 걷는 일도 문제였지만 그 수많은 낡은 집들을 관리하는 것도 온전히 칠성이 혼자만의 몫이었어. 밤이 되면 칠성이는 무너진 초가집 지붕에 위태롭게 올라가 썩은 볏짚을 걷어내고 새 볏짚을 엮어 얹어야 했어. 수백 채나 되는 낡은 집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펑펑 터지고 망가지니 칠성이의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지. 비가 오는 날이면 지붕을 고치다 미끄러져 흙바닥에 나뒹굴기 일쑤였고 똥통이 막히면 코를 찌르는 악취를 참아가며 직접 똥을 퍼내야 했어.
벽이 무너지면 진흙을 이겨 바르고 쥐구멍을 막느라 칠성이의 손발은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단다. 그야말로 집에 노예가 따로 없었던 거야. 어느 날 유난히 비바람이 몰아치던 늦은 밤이었어. 무너진 담벼락을 진흙으로 간신히 막아놓고 비를 쫄딱 맞은 채 처마 밑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던 칠성이는 멍하니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 온몸은 진흙투성이에 손톱 밑에는 피가 맺혀 있었지. 매달 수백 채에서 들어오는 월세는 전부 최참판의 금고로 들어가고 자신에게 남는 건 찢어진 누더기와 골병든 몸뚱이뿐이라는 억울함이 밀려왔어. 수백 채의 초가집을 가지고 있으면 못하나. 고치고 막고 치우느라 사람 짐만 쏙 빼놓고 정작 그 집에서 편히 발 뻗고 자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지 않은가. 칠성이는 최참판의 방식이 어딘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닫기 시작했어. 끝없는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회의감 속에서 칠성이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번개가 치듯 엄청난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 바로 다주택의 허상을 간파한 거지. 그래, 맞다. 이깟비 새고 벌레 끓는 썩어가는 초가집 100채 전체를 끌어안고 끙끙대며 평생을 스트레스 받고 사느니 차라리 한양사대문 안에 가장 입지 좋고 똘똘한 기와집 한 채를 가지는 게 훨씬 낫다. 그것이 돈도 안 들고 사람도 편하게 살 수 있는 진짜 배기 장사다. 칠성이는 최참판의 어리석은 다주택 싹쓸이 전략의 치명적인 약점을 꿰뚫어보며 훗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거상의 길,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전략의 밑그림을 머릿속에 완성하게 된단다. 깨달음을 얻은 그날부터 칠성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 예전처럼 그저 최참판의 몽둥이가 무서워 억지로 일하는 멍청한 머슴이 아니었지. 칠성이는 겉으로는 여전히 순박하고 성실하게 최참판의 명령을 따르며 초가집들을 관리했지만 속으로는 호랑이 같은 야심을 키우고 있었어. 동네를 돌며 집을 수리할 때마다 사람들의 이동 경로, 장터로 향하는 길목, 볕이 잘 들고 물이 마르지 않는 명당 자리를 매의 눈으로 관찰하고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기 시작한 거야. 어느 동네의 집값이 먼저 오를 것인가, 상인들이 주로 모이는 노른자위 땅은 어디인가. 칠성이는 부동산의 입지와 가치를 보는 안목을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어. 칠성이는 단순히 눈으로만 배우지 않았어. 최참판이 세입자들을 쥐어짜며 걷어간 돈의 흐름을 유심히 추적하며 엽전 한 잎이라도 아끼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했지. 사람들이 버린 헌옷을 주워 기워 입고 쉰내 나는 밥풀 하나도 허투루 버리지 않았어. 가끔 지붕을 아주 완벽하게 고쳐주어 고맙다며 세입자들이 남몰래 쥐어주는 팁이나 엽전 한두 잎도 절대 쓰지 않고 주막 뒷간 근처에 파놓은 자신만의 비밀스러운 구덩이 속에 항아리를 묻고 차곡차곡 모으기 시작했어. 그 항아리 속 엽전이 점점 쌓여갈수록 머슴 신분을 벗어던지고 진짜 양반으로 거듭나겠다는 칠성이의 꿈도 함께 커져가고 있었단다. 하루하루가 독립을 위한 처절한 준비 과정이었어. 세월은 흘러 칠성이가 머슴살이를 시작한 지 꼬박 3년째 되던 해 겨울이 찾아왔어.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어느 날 밤 최참판이 술에 만취해 기생들을 끼고 사랑채에서 흥청망청 놀다 골아 떨어졌어. 평소 같으면 이부자리를 덮어주고 나왔을 칠성이지만 오늘 밤은 달랐지. 칠성이는 품속에서 오랫동안 모아 온 엽전 항아리를 꺼내 허리춤에 단단히 묶었어. 그리고 최참판이 가장 아끼던 장터 목 좋은 곳의 상권 정보가 빼곡히 적힌 비밀 장부를 가슴에 몰래 품었지.
칠성이는 잠든 최참판을 향해 조용히 읍소했어. 나를 단량에 부려먹은 대가는 이 장부로 치르겠소. 당신의 그 탐욕이 언젠가 당신을 파멸로 이끌 것이오. 칠성이는 발소리를 죽인 채 어둠이 짙게 깔린 최참판 댁의 거대한 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빠져나왔어.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칠성이의 가슴속은 자유를 향한 뜨거운 열망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펄펄 끓어오르고 있었지. 3년 전 단돈단량의 목준을 팔고 눈물을 흘리며 들어갔던 그 지옥 같은 문을 이제는 떳떳한 자본과 장사의 비법을 품에 안고 당당히 걸어 나온 거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양 도성의 어두운 골목길을 향해 내달리는 칠성이의 눈빛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확신이 서려 있었어. 이제 천한 머슴 칠성이는 죽고 조선 팔도를 쥐락펴락할 전설적인 거상의 위대한 첫걸음이 시작된 거야. 최참판 댁을 무사히 탈출한 칠성이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어. 3년 동안 한양 바닥을 샅샅이 뒤지며 머릿속에 그려둔 상권 지도를 바탕으로 첫 번째 타깃을 정했지. 그곳은 바로 한양에서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칠패 시장 어귀에 있는 다 쓰러져가는 낡고 작은 주막이었어. 건물이 하도 낡고 흉물스러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곳이었지만 칠성이의 눈에는 달랐지. 사방으로 길이 뚫려 있어 보부상들이 무조건 거쳐 가야 하는 완벽한 길목이다. 겉모습만 번지르르하게 고치면 무조건 돈이 모일 자리다. 칠성이는 그동안 뼈 빠지게 모은 피 같은 엽전을 몽땅 털어 그 허름한 주막을 아주 헐값에 매입하는 데 성공했어. 생애 첫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었지. 내 집을 마련했다는 기쁨에 취할 새도 없이 칠성이는 곧바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공사에 들어갔어. 머슴살이하며 수백 채의 초가집을 고치던 그 기막힌 솜씨가 드디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거야. 칠성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썩은 기둥을 갈아 끼우고 구들장을 새로 놓고 지붕에 튼튼한 기와를 얹었어. 칙칙했던 벽에는 하얗고 깔끔한 회칠을 하고 손님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널찍한 평상도 짜 넣었지. 칠성이의 피땀 어린 손길이 닿자 귀신이 나올 것 같던 흉가 주막은 며칠 만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단번에 사로잡는 장터에서 가장 번듯하고 으리으리한 건물로 완벽하게 탈바꿈했어. 놀라운 마법 같은 환골탈태였지. 새롭게 단장한 칠성이의 주막은 문을 열자마자 그야말로 대박이 났어. 깔끔하고 쾌적한 건물에 맛깔난 국밥 냄새가 풍기자 한양을 오가는 전국의 보부상들과 상인들이 벌떼처럼 몰려들기 시작한 거야. 주막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돈통에는 엽전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어. 칠성이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골들을 싹쓸이했고 불과 몇 달 만에 투자한 돈의 수십 배에 달하는 엄청난 이문을 남겼지. 장터 사람들은 흉가를 금맥으로 바꾼 칠성이의 수완에 혀를 내둘렀어. 하지만 칠성이는 이 작은 주막 하나에 만족할 사람이 아니었어. 이건 원대한 똘똘한 한 채 계획의 아주 작은 첫 단추에 불과했거든. 주막이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며 가치가 치솟자 칠성이는 권리금과 집값을 엄청나게 얹어 다른 부자에게 주막을 미련 없이 훌쩍 팔아치웠어. 그리고 그 막대한 자금을 들여 한양 성곽 안쪽 양반들이 모여 사는 꽤나 번듯한 기와집을 매입했지. 드디어 평민들의 공간을 넘어 양반들의 구역으로 진입한 거야. 칠성이는 이 기와집 역시 자신만의 노하우를 살려 담장을 높이고
정원을 아름답게 꾸며 가치를 극대화한 뒤 더 큰 돈을 받고 되파는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를 완벽하게 성공시켰어. 집을 사고 팔 때마다 칠성이의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의 안목과 결단력은 한양의 거상들 사이에서도 전설처럼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지. 주막에서 시작해 중급 기와집을 거치며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린 칠성이의 다음 목표는 한양의 진짜 심장부였어. 칠성이는 한양 도성 내에서도 최고의 권세가들만 모여 산다는 북촌 노른자위 땅에 위치한 대궐뺨치게 으리으리한 초대형 대저택을 크게 매입하는 기염을 토했어. 수십 칸이 넘는 방과 하늘로 솟은 웅장한 소슬대문, 넓은 연못까지 갖춘 그야말로 한양 최고의 명당이었지. 단돈 단량의 몸을 팔았던 흙수저 머슴이 불과 몇 년 만에 뛰어난 부동산 안목과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전략으로 조선 팔도에서 손꼽히는 최고 부자의 반열에 당당히 오르게 된 거야. 칠성이가 비단옷을 입고 저택 마당을 거닐 때면 세상 무서울 것이 없었단다. 최고급 비단옷을 쫙 빼입고 수십 명의 하인과 호위, 무사를 거느린 한양 최고의 거상 칠성. 그의 대저택 창고에는 금은 보화와 비단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만 칠성이의 마음 속엔 늘 채워지지 않는 헛헛함이 있었어. 가만히 눈을 감으면 고향에 홀로 계신 백발의 늙은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이지. 내가 이토록 독하게 돈을 번 이유는 오직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기 위함이었다. 이제 한양 바닥의 돈은 질리도록 벌었으니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 편안히 여생을 모시리라. 칠성이는 수많은 부자들이 탐내던 자신의 한양 대저택과 상단들을 모조리 현금으로 처분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어. 진정한 효도를 향한 귀향 준비였지. 칠성이가 한양을 떠나는 날의 행렬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어. 수십 대의 크고 튼튼한 수레에는 황금과 은자, 최고급 비단과 산의 진미가 터질 듯이 실려 있었고 그 뒤를 수백 명의 하인들이 따랐지. 마을 사람들은 왕의 행차라도 되는 줄 알고 모두 길가로 나와 입을 떡 벌리고 구경했어. 화려한 가마 위에 앉아 고향으로 향하는 칠성이의 가슴은 터질 듯이 쿵쾅거렸어. 가난 때문에 눈물을 삼키며 떠났던 험한 산길을 이제는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어 당당하게 금이 환영하며 되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칠성이는 머릿속으로 고향집에 도착해 어머니를 품에 안는 순간만을 수백 번 수천 번 상상하며 발걸음을 더욱 재촉하게 만들었단다. 며칠 밤낮을 달려 드디어 도착한 고향 마을. 옛날 그대로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살인문 앞에는 허리가 굽은 백발의 노파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하염없이 먼 산만 바라보고 있었어.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 아들을 기다리던 칠성이의 어머니였지. 칠성이는 말에서 황급히 뛰어내려 어머니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어. 어머니, 불효자 칠성이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제가 약속대로 산더미처럼 돈을 벌어 어머니를 모시러 왔습니다. 칠성이는 흙바닥에 냅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목 놓아 통곡했어. 억눌러 왔던 그리움과 서름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지. 아이고, 내 새끼야. 이게 정녕 꿈이냐 생시냐. 내가 살아서 내 품으로 돌아오다니. 어머니는 믿기지 않는 듯 떨리는 앙상한 손으로 비단옷을 입은 칠성이의 얼굴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며 오열하셨어. 두 모자가 부둥켜 안고 흘리는 뜨거운 눈물에 동네 사람들도 모두 함께 눈시울을 붉혔단다.
칠성이는 당장 낡은 초가집을 허물고 고향에서 가장 전망 좋고 터가 넓은 곳에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저택을 짓기 시작했어. 어머니가 따뜻한 온돌방에서 산의 진미를 드시며 남은 여생을 왕비처럼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고의 효도를 다하기 위함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지극한 효자 칠성이를 칭송하며 연일 잔치를 벌이고 축하해 주었어. 대궐 같은 새 집을 짓고 어머니를 모시게 된 칠성이는 한 가지 계획을 더 세웠어. 어머니, 이제 농사일은 하인들에게 맡기고 이 넓은 고향 땅에서 편안하게 노후를 즐기시지요. 칠성이는 집 주변에 버려져 있던 돌멩이만 가득해 농사조차 지을 수 없는 황무지 자갈밭 수만 평을 헐값에 통째로 사들였어. 굳이 비싼 논밭을 살 필요 없이 집 앞에 시야를 탁 트이게 하고 산책이나 할 요량으로 매입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땅이었지. 마을 사람들은 속으로 저 부자 양반이 돈이 남아돌아 쓸모없는 돌밭을 사네 하며 혀를 찼어. 하지만 이 버려진 자갈밭 매입이 칠성이의 인생에 상상도 못한 거대한 역사를 새로 쓰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단다. 칠성이는 그저 어머니가 창문을 열었을 때 시야를 가리는 답답한 남의 집 지붕 대신 탁 트인 풍경을 보시게 하려고 그 넓은 자갈밭을 샀어. 마을 사람들은 저 쓸모없는 돌덩이 땅에 거금을 쏟아부었다며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칠성이는 껄껄 웃어 넘겼지. 어머니가 좋아하시면 그만이지. 땅에서 금이 나오길 바라겠소. 칠성이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손을 잡고 그 자갈밭을 거닐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 그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한양에서 수만 양을 쥐락펴락할 때보다 훨씬 더 큰 행복을 느꼈거든. 진정한 효도의 기쁨을 누리는 칠성이의 하루하루는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었지. 그렇게 고향에서 유유자적하며 평화로운 겨울을 보내고 이듬해 봄이 찾아왔을 무렵이었어. 조용하던 시골 마을 초입부터 요란한 징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 붉은 관복을 입고 말을 탄 관군들과 한양에서 내려온 고위 관리들이 마을 한가운데로 들이닥친 거야. 평생 관가 사람이라곤 포졸 한 명 제대로 본 적 없던 순박한 산골 마을 사람들은 혹시나 무슨 큰 죄라도 지어 잡으러 온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땅바닥에 납작 엎드렸지. 칠성이 역시 놀란 어머니를 뒤로 숨기며 대체 무슨 영문인지 상황을 살피러 대문 밖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나갔어. 고요하던 마을에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기 일보 직전의 폭풍전야 같았단다. 마을 한가운데 세워진 커다란 정자나무 아래서 가장 높은 직급으로 보이는 관리가 황금빛으로 번쩍이는 두루마리를 쫙 펼쳐들었어. 어명이요. 모두 머리를 조아리고 주상 전하의 지엄한 뜻을 받들라. 천둥 같은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벌벌 떨었지. 관리는 헛기침을 한 번 크게 하더니 어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 지금 한양도성은 사람이 너무 많아 집이 부족하고 우물물이 마르는 등 그 폐해가 극에 달하였도다. 이에 과인은 한양을 대체할 새로운 도읍, 즉 제2의 한양을 건설하여 백성들의 삶을 평안케 하려 하노라. 그 엄청난 선언에 엎드려 있던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지. 마을 사람들은 제2의 한양이 생긴다는 말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아니, 그 어마어마한 새 도읍을 대체 어디다 짓는단 말이오? 관리는 두루마리를 둘둘 말며 마을 사람들을 향해 씩 웃으며 손가락으로 한 곳을 가리켰어. 바로 이곳.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넓고 평평한 분지가 새로운 도읍의 터로 낙점되었느니라.
당장 내일부터 전국의 목수와 석공들이 몰려와 이 땅에 대궐을 짓고 길을 닦을 것이야. 관리가 가리킨 곳을 본 마을 사람들은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 그곳은 다름 아닌 불과 몇 달 전 칠성이가 어머니 산책로를 만들겠다며 헐값에 통째로 사들였던 그 어마어마하게 넓은 자갈밭의 정중앙이었던 거야. 뭐시라. 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똥땅이 제2의 한양터라고. 마을 사람들은 제 귀를 의심하며 칠성이와 자갈밭을 번갈아 쳐다보았어. 칠성이조차도 예상치 못한 임금님의 어명에 입을 떡 벌리고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지. 그저 어머니를 위해 샀던 돌밭이 하루아침에 조선 팔도에서 가장 비싸고 귀한 금싸라기 땅으로 변해버린 순간이었어. 어명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한양에서 소식을 듣고 달려온 전국의 내로라 하는 부자들과 상인들이 칠성이의 집 앞으로 구름대처럼 몰려들기 시작했어. 그들은 칠성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땅을 팔라며 엎드려 통곡을 하는 진풍경을 연출했단다. 칠성날이 제발 저 자갈밭 한 떼기만 저에게 파십시오. 부르시는 게 값입니다요. 어제까지만 해도 미친놈 취급을 하던 땅이 이제는 황금을 쏟아내는 노다지가 되어버린 거야. 땅값은 하루가 다르게 천정부지로 치솟았어. 처음 샀던 가격의 100배에 1000배를 넘어 10,000배까지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지. 칠성이는 굳이 땅을 다 팔 필요도 없었어. 워낙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사두었던 터라. 그중 아주 쓸모없는 변두리, 땅 아주 조금만 떼어 팔아도 한양의 웬만한 대저택 몇 채를 살 수 있을 만큼 엄청난 황금 덩어리가 굴러들어왔거든. 칠성이는 가만히 숨만 쉬고 앉아서 조선 팔도를 통틀어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최고의 갑부가 되어버린 거야. 반면 한양에서 낡은 초가집 수백 채를 쥐고 떵떵거리던 악덕 다주택자 최참판에게는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 떨어졌어. 나라에서 신도시 건설 자금을 마련하고 탐관오리들의 투기를 잡겠다며 집을 여러 채 가진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세금을 매기는 중과세 특단 조치를 내린 거야. 한 채당 매기던 세금이 10배, 20배로 껑충 뛰어오르니 최참판이 내야 할 세금은 그야말로 산더미처럼 불어나 버렸지. 게다가 제2의 한양이 생긴다는 소식에 한양의 세입자들이 야반도주하듯 전부 신도시로 빠져나가 버리는 바람에 최참판의 낡은 초가집들은 월세는커녕 쥐새끼만 득실거리는 흉가로 전락하고 말았단다. 아이고, 이대로 가다간 세금 내다가 기둥뿌리까지 뽑히게 생겼구나. 최참판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 허둥지둥 낡은 초가집들을 내다 팔려고 내놓았어. 하지만 이미 집값이 똥값이 된 데다 세금 폭탄을 맞을까 두려워 그 썩은 초가집을 살 바보는 조선 팔도에 단 한 명도 없었지. 결국 밀린 세금을 내지 못한 최참판은 관하로 끌려가 볼기를 맞고 한양에 있던 대저택과 비단, 창고에 쌓아둔 엽전까지 모조리 나라에 압류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 평생을 가난한 자들의 피를 빨아먹으며 모은 더러운 재산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날아가 버린 거야. 그것이 바로 탐욕의 끝을 보여주는 인과응보였단다. 빈털터리로 길거리에 나앉은 최참판은 화려한 비단옷 대신 찢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한양 바닥을 떠도는 상거지 신세로 전락했어. 매일같이 산해진 밀을 먹던 뚱뚱했던 몸은 며칠 굶주림에 뼈만 앙상하게 말라붙었고 교만했던 눈빛은 초점을 잃고 흐리멍덩해졌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 영감이 그 악독했던 최참판이래 하며 침을 뱉고 돌팔매질을 했어. 죗값을 톡톡히 치르고 있던 거야.
배고픔과 추위에 떨던 최참판은 제2의 한양이 세워져 일자리가 넘쳐난다는 소문을 듣고 구걸이라도 해볼 요량으로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수백 리를 걸어 칠성인의 고향 마을로 향하기 시작했어.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두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하려는 참이었지. 몇 달을 걷고 걸어 드디어 제2의 한양이라 불리는 신도시에 도착한 최참판은 제 눈을 의심했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촌구석이었던 곳이 으리으리한 대궐과 기와집들이 늘어선 조선 최고의 번화가로 변해 있었거든.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던 최참판은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소슬대문을 자랑하는 엄청난 대저택 앞을 기어가게 되었어. 대문 앞을 지키는 하인들의 옷차림조차 예전 자신의 옷보다 훨씬 좋아 보일 정도였지. 아이고, 밥 한 술만 적선하쇼. 최참판은 부들부들 떨리는 앙상한 손으로 빈 바가지를 내밀며 땅바닥에 엎드려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 그때 삐걱하고 거대한 대문이 열리더니 최고급 비단옷에 옥비녀를 꽂은 늠름하고 기품 있는 주인이 뒷짐을 지고 걸어 나왔어. 그런데 그 주인의 얼굴을 올려다본 최참판은 너무 놀라 숨이 헉 막히며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지. 세상에나, 그 어마어마한 대저택의 주인은 다름 아닌 단돈단냥에 자신의 집에서 마당을 쓸고 똥지게를 지던 바보 머슴 칠성이가 아니겠어. 하늘과 땅이 뒤바뀌어도 이렇게 완벽하게 뒤바뀔 수가 없는 기막힌 운명의 장난이었던 거지. 최참판은 차라리 눈이 멀어버리기를 바라며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에 고개를 푹 숙이고 덜덜 떨기만 했단다. 칠성이는 발밑에 쓰러져 벌벌 떠는 늙은 거지가 한때 자신을 노예처럼 부렸던 최참판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봤어. 과거의 원한을 생각하면 당장 포졸들을 불러 곤장을 쳐서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이었지. 하지만 조선 제일의 거상이자 대인배가 된 칠성이는 더 이상 복수심에 얽매일 만큼 작은 사람이 아니었어. 칠성이는 무릎을 굽혀 덜덜 떠는 최참판과 눈을 맞추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 참판 어르신, 참으로 오랜만입니다. 세상 인심이 이리 돌고 도는 것인데 어찌 그리 욕심만 부리셨습니까? 칠성이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최참판은 그동안 지었던 죗값이 밀려와 짐승처럼 오열하며 땅바닥에 머리를 찍고 사죄를 했어. 제발 목숨만 살려주게. 내가 눈이 멀어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질렀네.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비는 최참판을 보며 칠성이는 하인들에게 명을 내렸어. 저 노인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배불리 먹이고 깨끗한 무명옷 한 벌 내어주거라. 그리고 내일부터 우리 집 마당을 쓰는 일을 맡겨 굶어 죽지는 않게 거두어 주어라. 자신을 단량에 부려먹던 악덕 지주를 기꺼이 자신의 집 마당쇠로 거두어들인 칠성이의 바다 같은 씀씀이의 동네 사람들은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어. 진정한 승리란 상대를 짓밟는 것이 아니라 용서로 품어 안는 것이란 걸 칠성이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거지. 한편 칠성이의 늙은 어머니는 아들이 지어준 따뜻하고 호화로운 대저택에서 전국의 귀한 산의 진미를 드시며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어. 얼굴에 주름꽃이 활짝 핀 어머니는 매일 아침 깨끗하게 쓸린 마당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지. 그 넓은 마당을 빗자루로 쓸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무명옷을 입은 최참판이었어. 최참판은 비록 늦은 나이에 남의 집 마당쇠가 되었지만 매일 쫓기듯 세금 낼 걱정을 하던 한양 다주택자 시절보다 지금 칠성이의 집에서 밥벌이를 하며 사는 것이 마음만은 100배 1000배 편안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단다. 참으로 아이러니하면서도
따뜻한 결말이 아닐 수 없지. 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한양 도성과 대궐에까지 퍼져나갔어. 단돈단냥에 팔려간 머슴이 다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똘똘한 한 채로 거상이 되었으며 지극한 효심으로 자갈밭을 샀다가 신도시 호재를 맞아 조선 최고의 갑부가 되었다더라. 게다가 원수를 은혜로 갚는 대인배라지. 임금님마저 칠성이의 기막힌 지혜와 훌륭한 인품에 크게 감동하여 그에게 정삼품의 높은 벼슬을 내리고 조선 팔도 상인들의 표본으로 삼으라는 교지를 내렸어. 칠성이는 천한 머슴 신분에서 돈으로 산 양반을 넘어 나라가 인정하는 진짜 명문 사대부의 반열에 오르는 기적을 이뤄낸 거야. 수많은 돈을 벌고 높은 벼슬에까지 올랐지만 칠성이는 절대 자만하거나 교만해지지 않았어. 흉년이 들면 곳간을 열어 수만 명의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었고 집 없는 사람들에게는 튼튼한 기와집을 지어 헐값에 세를 내주며 과거 최참판과는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 칠성이가 다스리는 제2의 한양 신도시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사람들은 칠성이를 살아있는 부처님이라 부르며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단다. 부동산 투기로 제 뱃속만 불리려던 자는 파멸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려던 자는 조선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 이것이 세상 돌아가는 진짜 이치란다. 자, 오늘 야단 부인이 들려준 이야기 어땠나? 눈치 빠른 사람들은 벌써 무릎을 탁 쳤겠지. 그래 맞아. 썩어가는 초가집 100채 끌어안고 세금 걱정에 밤잠 설치느니 입지 좋은 똘똘한 기와집 한 채가 진짜 효자 노릇을 한다는 걸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바탕에 늙은 부모를 봉양하려는 갸륵한 효심과 맑은 심성이 있었기에 하늘이 자갈밭을 금싸라기 땅으로 만들어주는 천운을 내려주셨다는 사실이야. 돈이란 자고로 사람을 살리고 베풀 때 진짜 빛이 나는 법이거든. 우리 사장님들도 오늘 칠성이 기운 듬뿍 받아가서 하시는 일마다 신도시 호재처럼 대박 나시길 진심으로 바랄게. 아이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그려. 딴 양짜리 머슴 칠성이의 기막힌 부동산 역전극은 여기서 마칠까 하네. 이야기 속 칠성이처럼 지혜롭고 결단력 있는 안목을 기르면 흙수저라도 언제든 인생을 180도 뒤집을 수 있는 법이야. 다음엔 또 어떤 기상천외하고 속 시원한 사이다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 많이 해주시게나.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면 이 야단 부인이 넙죽 큰 절을 올리겠네. 그럼 다들 오늘 밤엔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자갈밭 꿈, 똘똘한 대저택 꿈 듬뿍 꾸시고 편안히들 주무시게나. 안녕. 어머니 약값을 위해 단돈단냥에 제 몸을 팔아야 했던 기구한 운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지주 최참판은 낡은 초가집 수백 채로 가난한 이들의 고혈을 짜내고 있었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머슴. 칠성 쏟아지는 빗속에서 마침내 세상을 뒤집을 기막힌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쓸모없던 자갈밭이 황금알을 낳는 땅이 되고 탐욕스러운 부자가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되는 통쾌한 역전극. 그 기막히고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